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최근 실적 부진 등으로 사면 초과에 내몰렸던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FSD 소프트웨어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FSD 시스템을 상용화하기 위한 중요한 문턱을 넘었고 공공기관, 공항 등 중국 내 전략 핵심 지역에서도 제약 없이 운행, 정차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 둔화와 중국산 저가 공세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테슬라가 이를 계기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오늘 효성의 분할 신설 예정 법인인 효성 신설 지주에 대해 주권 재상장 예비 심사 결과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재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했습니다. 효성은 효성 첨단 소재 등 계열사와 물류 주선 사업 부문을 인적 분할 후 지주 회사를 신설해 효성 신설 지주를 재상장할 예정입니다.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가 중국에서 곧 출시될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국내 관련주들의 주가 흐름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제가 월요일만 나오게 됐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예상대로 시장이 바닥을 쳤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은 바닥을 친 모습이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에서 바닥을 저는 쳤다고 보는데 근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좀 불안해할 거예요. 아니, 바닥을 쳤는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이제부터 갑니다. 근데 잘 가려야 될 거예요. 어쨌든 IT는 끝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따가 시장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 일주일에 2번 보는 것도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는데 이제는 월요일에만 함께할 수 있다 보니까 오늘 이 방송 기회 놓치지 마시고 상담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은 월요일장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일찍이 좀 함께 하신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 안에 전력 설비 관련한 종목은 한 종목 정도는 또 편입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전문가님 종목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리고 시장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주실까요? 자,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오면서 전력 테마주들이 저는 1월 25일 날에 출연한 거예요. 가온전선. 가온전 1월 25일 출연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인공지능 AI 얘기는 없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서 이제 인공지능 AI 때문에 이제 전선 테마주들이 강하다라는 얘기는 한 달 정도 전에 기사들이 나오면서 움직였는데 전 거래량을 보면서 재룡전기, 재룡산업, 뭐 일진전기, 그다음에 뭐 가온전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갈 것 같아서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이쪽 계속 갈 거다. 그리고 결국은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 가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렸는데
일단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1월 25일 날에 드린 가격에서 120%가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그렇죠? 많이 올라왔는데 전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수요가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특히 올 여름은 또 많이 또 더울 거라 그러죠. 그럼 전력 소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또 전력 관련주들도 움직일 거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 강연회에서도 제가 3월 달인가요? 그때에서도 4월 달에서도 강연회 할 때에서 원전에 대한 이슈가 4월부터 계속 있을 거다. 4월부터 7월 사이에 몇 번 있습니다. 최근에 루마니아 말고도 많은 얘기들이 거기 물려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하거나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해서 확장 정책들. 그러니까 이건 일정이 있는 겁니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이슈 때문에 원전 테마. 근데 이게 인공지능하고 엮여 있단 말이에요. 전선 테마주들이. 그러니까 전선 테마주들은 인공지능으로 엮이든 아니면 원전 테마로 엮이든 그래서 이쪽을 잘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지난번 한 달 전에 강연에 있을 때 이미 얘기했던 부분들이었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러면 지금에서 원전 테마 지금이라도 따라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늦었고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이게 순환매가 IT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오늘도 보면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쪽에서 특히 유리기판도 전공정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뭐 후공정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 이제 유리기판이니까 일단 섹터들을 좀 나눠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반도체 장비주 쪽으로 순환하는 흐름이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자, 그 앞서서 일단 테마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제가 예상한 대로 전력 테마주를 강하게 움직였죠. 그럼 그 다음에서는 IT다. 자, 그럼 이제 시장을 봐야 되겠죠. 시장이 나쁘면 테마도 죽습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공개 방송으로 지난주 이제 강하게 얘기했던 게 금요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시장이 바닥을 칠 거다. 근데 예상대로 됐어요. 분명히 됐는데, 그렇죠? 됐는데 왜 제 종목은 안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일단 최근에 강하게 움직였던 게 보험주, 은행주 기억나시죠? 현대차라든지 이쪽이 강하게 움직였는데 그쪽에 개인 투자자들이 갖고 있을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IT 섹터들도요. 예를 들어서 뭐 한미반도체를 가지고 있어도 한미반도체 가지고 있어도 최근에 갖고 있어봤자 수익이 나질 않아요. 재미가 없죠. 최근에 만약에 IT를 가지고 있는데 저 재미있었어요라고 그러면은 YC 그렇죠? 이런 거 갖고 있거나 이런 거 있었으면 올라갈 텐데 이런 거 있으면은 전문가는 시장 바닥 쳤다 그러니까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이것만 간 거예요. 이것만. 이런 거랑 몇 애들.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어떤 거는 뭐 상한가 가고 뭐 그랬던데 어쨌든 가는 애들만 가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체감이 없는데 결국은 시장을 따라갑니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시장을 다시 일단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자, 미국 시장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죠. 16,000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죠? 넘어갔어요. 이거 일단은 1차 고비였는데 16,000이 아니고 61선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넘어갔기 때문에 나스닥도 여기 16,000이 이제 1차 고비인데 요 라인을 넘어가기가 쉬워졌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일단 실적 같은 경우들도 계속 좋게 나와주고 있고 5월 1일 날에 아마존 퀄컴 우리나라 시각으로 5월 1일 날에 AMD 실적 발표가 새벽에 있을 거고요. 5월 2일 날 FOMC인데 동결할 거고요. 5월 3일 날에는 애플 실적이고 근데 우리나라도 실적 발표 계속합니다. 일단 내일 삼성전자 실적 뭐 좋게 나오겠죠. 이미 예비 실적이 나왔었으니까. 그래서 그 확정 실적은 내일 발표를 하는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최근에 하이닉스도 어닝 서프라이 나왔듯이 뭐 실적은 좋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모든 종목들, 웬만한 종목들이 기업들의 실적이 이번에 실적 발표를 언제 다 하냐면 5월 13일, 14일, 그러니까 5월 15일 전까지 웬만하면 다 해요. 대부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가 됐든, 뭐 엔터주가 됐든, 그다음에 무슨 뭐 IT 섹터를 뭘 가지고 있든 대부분 그러니까 지금 5월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5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죠. 다다음 주에 웬만하면 다 발표를 합니다. 근데 다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실적들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이번으로 이게 피크다, 이게 끝이다 그러면은 위험하지만 이게 시작이 돼서 2분기는 더 좋다, 3분기도 더 좋다, 4분기는 더더더 좋다 이런 얘기를 앞으로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흐름에 맞춰서 지금 시장도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을 신경을 안 쓴다 그랬죠. 우리나라 신경을 안 쓰는데 미국 장도 이중 바닥을 쳤어요. 이렇게 이중 바닥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서 일단 나스닥이 고점을 돌파했다는 거. 그래서 미국 시장은 바닥을 친 겁니다. 바닥을 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S&P 500, 반도체 지수 다 바닥을 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정 받았었잖아요. 여기 반도체 지수도 조정을 받았죠. 이게 지금 끝났다는 겁니다. 미국 장은 바닥을 친 게 맞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을 친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나라 시장은 참 웃기게도 먼저 바닥을 쳤습니다. 먼저 바닥을 쳤는데 종목이 못 움직인 거는 미국 시장 눈치 보느라. 미국 시장 눈치 보느라.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바닥을 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바닥을 치고 눈치 보느라 올라가는 척 못 올라가는 척 아주 답답. 그렇죠? 여러분도 아주 답답해서 고구마 먹다가 그렇죠? 목이 맥혀가지고 숨을 못 쉴 정도로 그렇게 답답하게 움직였었는데 요걸 이제 뚫었습니다. 코스닥도 고점을 뚫었고 코스피도 요 고점을 뚫었어요. 좀 뚫었죠. 60 이상 안착을 했고 그러면 미국 시장이 여기서 급락만 없으면 되는데 제가 미국 시장 뭐라 그랬죠? 바닥을 쳤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요렇게 모양을 만들면서 이제 우상방으로 계속 시도를 할 겁니다. 시도를 하든 조정받아 상관없어요. 다시 위로 시도를 하면서 종목들이 순환매가 나오면서 최근에 갑자기 보험주가 움직이고 은행주가 움직이고 최근에 전선 테마주 강하게 움직였죠. 그 전선 테마주만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이 지금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바닥을 쳤고 그러니까 오늘 바닥 친 거는 이제 2차 바닥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가바닥을 쳤고 진바닥을 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진바닥을 쳤다고 가바닥은 언제 쳤지? 여러분들이 답답할 때쯤에 이미 치고 있었어요. 근데 먼저 움직이는 애들만 움직였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이제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이제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한전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일진전기 이런 거는 없을지라도 그러니까 이런 거 있었으면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님 저는 체감이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런 게 없어갖고 체감이 안 좋았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되는 종목들이 이제 새로 생기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순환매. 왜? 장이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 장이 지금 이제 1차 바닥 우리나라 시장 가바닥도 쳤고요. 이제 진바닥 오늘 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을 드디어 정신 차릴 만큼의 바닥을 쳤다. 근데 효과는 이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가 외국인들도 주식을 오늘 좀 많이 샀어요.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쪽도 해서 지금 막판까지 계속 매수가 들어왔죠. 프로그램도 1,400억 넘게 막판까지 계속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아침에서는 대충 움직이다. 아침에서 소폭 잠깐 마이너스 그러니까 조금 팔았다가 막판에서는 지금 코스피에서 4천억 넘게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서 흐리멍텅하게 움직였던 이유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일부러 불안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물량을 뺏어가기 위해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수급도 그렇고 오늘 코스피 코스닥 전체적으로 수급이 좋았어요. 이렇게 보면은 오늘 잠깐 나고 보면은 외국인들이 3,400억, 기관들 3,300억, 코스닥도 양매수 들어왔죠. 프로그램도 아까 매수 들어온 거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왔는데 차트도 우리나라 시장 차트도 굉장히 지금 좋게 만들어졌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서도 잠깐 나고 공개 방송할 때에서 지금은 이렇게 신고점으로 떠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좋고 걔네들이 넘어가고 강하게 움직이겠지만 걔네들이 움직이게 되면 지금 많이 못 올라간 바닥에서 모양 만들고 있는 애들 꼬꾸라지고 저점으로 박살나고 떨어지는 거 이런 거 안 나오고 그런 애들도 이제 쫓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1등, 2등 움직이면 3등 가고 4등 가고 그다음에 꼴등도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만만하고 안전한 게 저는 IT다라는 말씀을 아까 공개 방송에서 드렸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는 IT 섹터가 움직일 때가 됐다. 근데 먼저는 움직였던 것들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것들이 먼저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일진전기 없었잖아요. 가온전선도 없었고. 근데 이제 걔네들이 움직였으니까 그 다음 순번 때 뭐 원전 테마가 움직이든 전선 테마주 안 움직이는 애가 움직이든 그러다가 IT도 움직이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요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을 가지고 잠깐 또 설명을 하자면요. 자, 일단 SK하이닉스부터 한번 볼게요. 자, 시장을 이제 체크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수 관련주이기 때문에 반드시 봐야 될 섹터이고 그다음에 IT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끄는 덩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조그만 거 예를 들어 뭐 시그네틱스 같은 게 뭐 급등을 하고 상한가 간다 그래서 얘가 시장을 이끌고 올라가지는 못해요. 차트 너무 좋죠. 시스템 반도체.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이 1,500억밖에 안 내요.
얘가 상한가를 뭐 10방을 친다고 해서 우리나라 코스피가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시장도 땡겨 올려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기본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러면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이제 굵직한 IT 섹터가 선봉장이 돼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다시 또 움직일 때가 됐다. 왜 자꾸 이걸 여러분들 세뇌시켜드리냐면 자꾸 여러분 까먹어요.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종목들은 움직입니다. 근데 제가 시장 좀 전에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드렸죠.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바닥을 쳤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이중바닥형으로 드디어 2차 바닥, 진바닥을 친 겁니다. 고점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도 뻔하죠. 이제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일만 남았다. 오늘 프로그램에서도 계속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현물도 계속 들어왔습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대부분 오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불안합니다.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된 거고 한번 봐보세요. 오늘 이웃에서 시장이 박살나는지 좋게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지 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이닉스는 그래서 저는 좋게 보고 올해는 뭐 20만 원은 기본이고 30만 원까지 본다 그랬죠. 올해는 10년 뒤는 100만 원. 하이닉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은 가온칩스. 자, 가온칩스도 추천하고 그다음에 가온전선도 추천했는데 본의 아니게 가온 그룹주를 많이 추천했는데 가온칩스는 8월 31일 날 작년이에요, 작년. 작년에 제가 IT 섹터들 앞으로 뭐 인공지능 때문에 꼭 그랬던 거는 아닌데 어쨌든 반도체가 확실하게 실적들이 좋다라는 거를 감지를 했기 때문에 그게 뻥이 아니고 진짜구나라는 거를 제가 작년 8월 달, 9월 달에 감지를 하고 그때 이제 드렸던 종목인데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가온칩스는 195.4%.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니까 그냥 들고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가온전선. 자, 가온전선은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수요 때문에 강하게 움직였는데 여름에는 또 전력 수요 또 딸린다고 또 그런 얘기 또 기사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또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봐요. 최근에 거래량 들어온 거 장난 아니죠.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와서 다른 종목들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좀 팔고 기관들이 팔고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게 조금 보이는데 얘는 아니지만 나오는데 팔았다가 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수요는 계속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좀 끝났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가온전선은 또 조정받으면 더 올라간다. 그래서 수익률은 120%. 올해 1월 25일 날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얘기했던 종목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 다음은 한미반도체. 한미반도체도 신고가 패턴으로 지금 하이닉스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 오늘 바닥 쳤으니까 이제 순환매 나오면 반도체도 움직일 텐데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얘네들이 선봉장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죽으면 IT 섹터는 죽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죽으면 안 되는. 그래서 여기 모양 잘 만들어 놓고 다시 얘네들이 고가를 돌파 시도를 하게 될 겁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한번. 그러면 돌파가 되면 1등 가고, 그다음에 2등 가고, 그다음에 뭐 3등 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에 있는 이제 꼴등들도 움직이는 이제 그런 장이 올해 펼쳐지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런 시장에 바로 밑으로 보시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수익률은 104.3%. 올해 2월 23일 날에 추천해드렸던 종목이고 자 다음은 자람 테크놀로지. 요즘은 조금 조용하죠. 니로모픽 관련주 해가지고 뭐 이때 당시 3월 7일 날에 이걸 왜 잡았냐면은 이제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잡아드린 건데 고가를 돌파를 하잖아요. 거래량 괜찮고 거래량이 너무 좋아요. 고가를 거래 실비 돌파를 하니까 한번 쫙 뽑아내고 조정받더니 계속 간다 그랬죠. 계속 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위에서 죽는 모습이 아니고 계속 여기서 다시 한번 더 뽑아 올릴 수 있는데 이미 수익률이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어쨌든 저 때 추천 기준으로 4월 19일이니까 한 달 조금 넘을 때에서 이미 벌써 181%나 올라갔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어렵지만 선수들, 단타 치는 사람들은 여기 저점 잡고 단타도 가능합니다. 대신에 이거를 샀는데 저점이 깨질 때 손절을 안 하면 정상적으로 조정을 받아요.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정상적으로 이쪽으로 조정받았다가 올라가면 여기서 손실이 40%가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이거를 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는 손절 라인을 잘 잡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단타를 좋아하는 사람들 위주로의 종목이 돼야 되고 지금은 그냥 수익이 많이 났으니까 만약 혹시나 초보자를 갖고 있다면 비중을 줄여서 나머지들을 욕심을 내고 가져가셨다가 이게 만약 고점을 돌파하고 뉴로모픽 관련주 해가지고 고점을 돌파해서 14만 원, 15만 원, 16만 원 계속 올라가면 새로운 인공지능 관련주들, 뉴로모픽이 됐든 뭐 유리기판이 됐든 어차피 그놈이 다 IT들은 그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 재료들이잖아요. 다. 뭐 반도체 재료가 됐든 장비가 됐든 그런 쪽으로 억울해하지 말고 팔았더니 날아가면 다른 걸로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IT주도 한 가족이라서 얘가 가면 제가 가고 제가 가면 얘가 가고 그렇게 해서 돌 거예요. 자, 다음은 이구산업. 자, 원자재 가격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전선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이미 왜 올라가는지는 지난주에서도 얘기했고 지지난주에 얘기했는데 그때에서도 이거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고 또 올라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면 차트가 여기에서 고점을 치고 이렇게 죽을 차트는 아니에요. 이때가 이제 기회다 싶어가지고 여기에서 시세 분출을 하려는 지금 흐름이죠. 거래량 봐봐요 지금. 얘네들이 올릴 이유가 필요하잖아요. 이유는 너무 많아요. 구리 가격 폭등, 전선 가격 이제 계속 전선 많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뭐 데이터 센터를 짓든 아니면 원전 센터를 짓든 아니면 원자력 발전소를 짓든 거기에 이제 전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제 시대가 오면은 전선 가격이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그 이 고가에서 여기를 부딪히고 이렇게 죽을 게 아니고 뚫겠죠.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던 부분이고 수익률은 64.6%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이제 뭐 원전 테마라든지 아니면 인공지능 테마라든지 뭐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순환을 하겠죠. 너무 많이 올라가면. 근데 아직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해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과거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8,000%, 뭐 9,000% 올라갔고요. LNF도 한 3,000% 올라갔고요. 그러면 너무 많이 올라갔다. 1,000% 이상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건 뭐 기껏해야 지금 바닥에서 64% 올라갔는데 물론 저 바닥은 아니지만 요 바닥은 아니지만 최근 여기에서 그 정도 올라갔으면 저는 더 간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반도체 장비주 DI. 지금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다. 올해 들어가서 갖고 있다. 그러면 지금 이미 상승장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것도 올해 한 3번 정도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불기둥 레이더 방송에서. 그래서 지금 121%인데 근데 지금 이런 종목들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바닥에서 이제 움직일 종목들을 찾아야 됩니다. 시장이 바닥을 쳤기 때문에. 시장이 바닥을 쳤다 안 쳤다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장을 한번 째려보세요. 급락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바닥 쳤다라는 게 확실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IT주들은 죽지 않는다. 물려도 IT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자세하게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런 시황 분석에 도움이 많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매주 월요일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전문가님 매일 평일 오전 시간대에도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 오전 방송도 잘 시청해 보시고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는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일주일에 2번 진행해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이번 주부터는 또 일주일에 1번이다 보니까 기회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담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빠르게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삼성전기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5만 원에 비중 10%인데 유리기판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슈를 좀 받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전기가 오늘 종가가 15만 1,300원인데요. 수익권이세요. 삼성전기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채워보면 좋을까요? 삼성전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애들이 죽으면 안 돼요. 시장에 그래도 시가총액이 큰 이런 애들이 굵직하게 자리를 잡아주면서 급등은 필요 없습니다. 급등해야 되는 애들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시가총액이 좀 작은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이제 급등을 할 수 있는 애들이고 그래서 지금 급등하는 애들은 유리기판 관련주 쪽에서 좀 작은 애들 아니면은 뭐 여전히 전선 테마주들 그다음에 그쪽에서 원전 테마주들
이쪽 애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삼성전기는 묵직하게 천천히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너무 좋죠. 지금 차트가 나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불안할 필요가 없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급하다 그랬죠, 마음이. 자, 오늘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7만 주를 왜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팔 종목이 아닌데. 어쨌든 이렇게 개인들이 팔아주니까 어차피 대형주들은 수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제 고가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요만큼 조정받았던 거는 얘만 조정받은 게 아니에요. 시장이 같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시장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시장이 조정받았으니까 삼성전기도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시장이 이제 올라가니까 삼성전기도 올라오는 거죠. 삼성전기가 16만 원 넘어가야 시장도 올라가겠죠. 어쨌든 저는 둘 다 좋게 봅니다. 시장이 넘어가든 삼성전기가 넘어가든. 삼성전기는 일단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할 수 있는데 당장 내일 하면 좋겠지만 그런 생각은 그냥 접어두시고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야. 편안하게 가져가다 보면 그냥 어차피 망할 회사도 아니고 이건 뭐 섹터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MLCC, 그다음에 PCB, 거기다 유리기판, 그다음에 차량용 반도체 뭐 등등.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올라갈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16만 원은 당연히 돌파가 돼야 되는. 근데 이렇게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당장 내일 사갖고 왜 안 움직이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이 아니에요. 들어갔는데 왜 이렇게 안 움직이지? 나는 그냥 편안하게 냅둬 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자고 일어나면 어느 날 일주일, 2주 지나면 언제 넘어갔지? 16만 원? 한 번 넘어가면 야, 좀 그만 좀 가야 되는데 좀 너무 올라가는데 그러면 자꾸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게 천천히 움직여도 한 번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 방산주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현대로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나중에 움직일 수 있어요. 현대로템 올라갔다가 떨어뜨리니까 굉장히 불안하지만 은근슬쩍 하면서 올라가죠. LG 넥스원처럼 이렇게 바닥에서 은근슬쩍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건 우리가 바라지 말자고요. 삼성전기는 천천히 편안하게 움직이는 방산주처럼 그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저는 올해의 삼성전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형주 쪽에서는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기를 지금 더 좋게 보고 있어요. 물론 하이닉스 너무 좋지만 많이 올라왔잖아요. 작년에 8월 7일 날 추천해서 지금 56% 올라갔는데 20만 원 가죠. 20만 원 가고 하이닉스 30만 원 가면 삼성전기도 어느 정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길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삼성전기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여유를 갖고 조금 더 기대감을 갖고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대원전선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3,000원, 비중은 5%인데 구리값 상승에 관련한 종목들도 계속해서 좀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원전선은 오늘 종가가 3,195원입니다. 자, 대원전선은 앞으로 저희가 좀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분 같은 경우는 드디어 오늘 그냥 따라가네요. 자, 차트를 볼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전선 테마주 움직일 수 있으니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잘 째려보고 조정시 잘 들어가 보라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들어갔으면 되는 것을 아니면 이전에 여기서 쓰면 더 좋았죠, 그렇죠? 뭐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그러니까 여기도 안 사고, 여기도 안 사고, 여기도 안 사고, 여기도 안 사고, 여기도 눌릴 때도 안 사고 있다가 지금 다들 급등하라니까 마음이 급해서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지금 오늘 이쪽 전선 테마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그 전에서는 조정을 받았으니까 올라가겠지 했는데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못 참는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이제 한국석유라든지 이런 애들 보면 물론 얘네들보단 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한번 나올 거예요. 올랐다가 죽여요. 근데 이게 내일 나올지 다음 주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좀 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수익이 좀 많이 난 사람들은 아직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더 버텨도 되는데 수익이 많이 났죠. 50%, 뭐 30% 뭐 이렇게 수익이 난 사람들은 내일이라도 흔들린다 그러면 절반을 팔면 되지만 지금 수익이 이제 조금 났는데 정말 운이 없게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재수없게도 내가 사자마자 떨어졌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도 또 갑니다. 저는 더 간다고 보는데 그걸 버틸 수 있느냐가 이제 문제인데 왜냐면 테마주들은 항상 그렇거든요. 개인 투자자들이 못 버티고 이제 덤벼들기 시작하게 되면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그게 당장 내일은 아닐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하필이면 내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매수 가격이 상당히 좀 불안하죠.
3,000원에 쫓아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손절 라인은 짧게 잡아야 돼요. 짧게 2,850원. 그래서 떠 있는 상태에서 공략을 했을 때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필연이에요, 필연. 그러니까 3,000원에 들어갔는데 2,850원이 깨져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손절을 해야 됩니다. 왜 손절해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흔들었는데 반등을 안 주고 정말로 한국석유처럼 중앙에너비스처럼 많이 올렸다가 확 조정받으면 30% 손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손절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를 그래서 2,850원이 깨졌더니 손절을 했더니 그 다음날에 상한가를 말면서 상한가 두 방을 가네. 그래서 65%가 올라가 버리네. 그러면 사람들은 역시 손절하는 게 아니야. 주식은 버티는 거야. 그래서 고점에 있는 상태에서 들어갔을 때에서 내동매매에 쉬운 겁니다. 그럼 대부분은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뭘 선택하냐면 손절을 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주식시장은 365일, 10년을 따져도 올라가는 게 10%고 떨어지는 게 거의 8, 90%입니다. 원래 주식이 생리가 그래요. 365일에 매일같이 주식이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직장을 왜 갔습니까? 주식만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건 7, 80%는 그냥 떨어지는 날이에요. 항상. 그리고 1, 20%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죠. 꽃이 365일 맨날 펴있지 않습니다. 열매도 365일 나오지 않아요. 매미라든지 잠자리들도 날아다니는 거 그거 잠깐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그 잠깐 꽃도 뭐 일주일, 2주일 벚꽃 봐봐요. 1년 내내 펴있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겨울에 인내우도 에너지 모으고 있다가 봄에 잠깐 일주일, 2주일 열을 피고 지듯이 주식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서 확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게 되면 나머지 90%, 80% 물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얘기는 이게 아닐 텐데 어쨌든 저는 좋게 봅니다. 조정받아도 또 올라가는데 매수 가격이 아쉬워서 그래요. 왜 하필이면 이 가격에 샀을까? 지난주에 제가 그게 전선 테마주 좋다 그랬을 때에서 이런 데 눌려서 차라리 이런 데서 물렸으면 더 빠지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올라갈 텐데. 그럼 더 사면 되죠. 이랬는데 지금 여기서 물리게 되면 그러니까 내일은 조정은 안 들어올 거라 예상을 하는데 이게 또 올라가면 또 사람 욕심이 또 끝도 없어요. 자, 그래서 결론. 2,850원이 안 깨지면 보유하셔라. 왜?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올라갔다 조정받아도 결국은 물려도 올라간다 봅니다. 근데 이게 독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이거 물렸다가 올라가면 주식이 그런 줄 알고 계속 그러는데 우리 에코프로 봐봐요. 저 바닥에서 제가 이거 2만 원대 있을 때 2만 원대 있을 때 추천해가지고 열심히 수익 냈던 사람들은 야 역시 주식은 얘 냅두면은 막 30만 원 가고 150만 원 가고 이거 지금 가격이 바뀌었죠 지금 액면분할해서 막 150만 원 가고 막 주식 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제일 어려운 게 주식이 돼버립니다. 시장이 꺾이거나 종목의 시세가 꺾이게 되면 그러니까 아직 꺾이지는 않았는데 수익 날 때 잘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저는 올해 더 갈 수 있다. 근데 지금 안전하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욕심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10,000원도 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100%죠. 욕심 나겠죠. 근데 그거는 꿈의 목표치고 2,850원이 깨지면 손절했다가 다시 들어가시고요. 지금으로서는 여기 정고점 부분이 있죠. 3,500원, 3,800원 이 라인을 올라오게 되면 분할 매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절반 팔고 또 절반 이상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래서 올 여름까지는 그래서 전력 테마주들이 다시 움직일 수 있는데 조정받고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떠 있을 때 사서 제가 지금 이게 불안해서 그래요. 좋게 해드리고 싶은데 2,000원에 샀으면 1,000원에 샀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자, 최악의 경우 최악입니다. 최악. 내일서부터 조정받아요. 그리고 나서 7월 달에 전력 수요 막 올라가고 그때 이제 올라가는. 그러면은 지금 안 사고 7월 달 8월 달에 사면 되겠네. 근데 주식이라는 게 그렇게 다 맞추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생각을 결국 올라가지만 과연 세력들이 언제 고점을 치고 조정을 받을까? 요거 부분은 계속 쫓아가면서 봐야 돼요. 시세를 쫓아가야 돼요. 내일이라도 흔들게 되면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고 흔들림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대에서 파시면 됩니다. 가격이 조금 높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전선 테마주들은 조정받으면 사야 될 종목은 맞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종목 자체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지만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요. 2,850원 라인을 지지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지지를 해준다 싶으면은 정고점 부근이 3,500원까지는 보유하는 전략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실까요? 하늘살요.
그 5,200원 20%요. 한일 사료 5,200원에 20% 비중 말씀해 주셨고 한일 사료가 오늘 종가가 5,070원이면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네,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궁금할 것 같고 자 한일 사료가 5,200원 부근까지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거 언제 사셨나요? 한 3, 4일 됐어요. 3, 4일 얼마 안 되셨군요. 예, 예, 예. 그럼 이걸 선택하신 이유가 딱히 있을까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 요새 농작물 같은 게 좀 귀하더라고. 아, 그렇죠. 농작물도 귀하고 뭐 식품도 귀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과거에 이제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얘네들이 움직였다가 계속 그 이슈는 나왔는데 예, 예. 계속 안 움직였어요. 아, 맞아요. 그렇죠. 잘 알고 예, 계시네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많이 얘네들한테 삐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배신을 당한 거죠. 왜냐면은 아, 아니 인플레이션 그렇게 높다 그러고 막 가격 그쵸? 막 식품 가격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는데 왜 안 움직이나? 그게 벌써 1년이 넘었어요. 그런 안 움직인 지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 맞아요. 투자자들이 지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서 들어가면은 손실은 안 난다. 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빠질 것도 없고 개인 투자자들도 이미 지쳤어요.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네. 한 2022년도서부터 지쳤습니다. 한 2년 동안 지쳤어요. 그래서 뭐 지금 뭐 매수 가격으로 다시 올라가는 건 뭐 어렵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얘네들이 뭐 속 시원하게 막 팡팡팡 치지도 않잖아요. 지금 전선 테마주 워낙 강하게 움직이고 거기다가 계속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엔비디아, 뭐 구글 뭐 그런 거 뭐 그렇죠?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애들 이슈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매매하는 데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5,5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그냥 심심할 때마다 움직이는 거고 6,000원 부근이 이제 그 라인인데 5,000원에서 6,000원 사이에서는 절반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그런 식으로 계속 매매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나머지들은 뭐 어차피 이제 저점 깨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이거를 쳐다를 안 봐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미 알고 맞아요. 계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쳐다를 안 보니까 그래서 얘네들 세력들도 알아요. 그래서 세력들도 지들도 매집을 한 다음에 이슈가 되게 되면 언젠간 또 튈 겁니다. 원래 테마라는 게 그래요. 이슈가 되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빠져나가면 이제 바닥에서 튈 때 되면 튀어요. 근데 그게 당장 튈지 안 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그래서 계속 여기서 갖고 노는 거예요. 매매로 하는 사람들은 지금 정도 샀다가 한 5,500원, 6,000원 가면 또 팔았다가 또 내려오면 샀다가 차라리 그게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은 상담을 좀 들어본 것 같은데요.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하죠. 우선은 5,000원에서 6,000원 부근에서는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고 가격적인 조정을 보였을 때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상담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전화 연결되어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테스 테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6,100원에 30%. 26,100원 매수가에 30% 비중이시고 테스가 오늘 종가는 24,750원입니다. 지금 매수가 조금 이탈을 해서 걱정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자, 테스 예. 30% 비중인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한번 볼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아, 예, 수고하십니다. 예. 네, 자, 테스 오늘 사셨나요? 아니, 금요일 날 샀습니다.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예,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자, 일단 제가 IT에 대해서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들었습니다. 모르실까 봐 한번 더 여쭤본 거고, IT는 물렸다 싶어도 다시 살아납니다. 예, 예. 개인 투자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려도 이런 종목이 물리는 건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잘 물렸어요. 이상한 거 물리는 것보다는 자, 봐봐.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자, 테스는 자,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안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잠수 탔던 종목인데 최근 들어 여기서 강하게 들어 올렸죠. 그러니까 잠에서 깬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종목을 공략할 때는 잠자고 있는 애들을 건드려봤자 계속 잠만 잔단 말이에요. 이렇게 깨어있는 애들. 그래서 깨어있는 애들은 각도가 서 있어요. 날이 서 있고. 그러니까 날이 서 있는 애들은 특징이 뭐냐면
또 얘네들은 날이 서 있기 때문에 또 급등을 합니다. 예. 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물론 더 싸게 사면 더 좋죠. 그렇죠? 뭐 26,100원보다는 뭐 24,700원, 그거보다는 24,400원, 뭐 22,000원.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해서 실수하는 게 바닥을 계속 기고 있는 종목 싸게 산다고 사게 되면 걔네들은 특징이 그냥 계속 잠자는 종목이에요. 그거는 안 움직여요, 잘. 근데 이렇게 날이 서 있는 종목은 안 가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흔들림도 심하게 보이지만 흔들릴 때도 심하지만 올라갈 때도 강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크게 뭐 빠진다기보다는 이제는 뭐 조만간에 바닥 잡고 다시 양봉 나오면서 움직일 수 있는 모양이 나올 텐데 그냥 갖고 있어 보세요. 갖고 있다 보면 올라가면서 수익으로 바뀔 텐데 일단 28,000원 돌파가 됐을 때 한번 다시 전화를 주시거나 한번 상담을 받으시고요. IT 섹터들은 갈 때 되면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흔들린다고 그러니까 비중이 많아서 조금 걱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걱정 없나요? 예. 걱정 없어요? 걱정이 있습니다. 걱정이 그렇죠. 있으니까 걱정 있죠. 전화를 예. 근데 IT를 믿는다면 뭐 흔들려도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IT 섹터들은 정말 좋게 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실적을 보게 되면 실적 너무 좋죠. 실적이 이제 작년에서 매출액 1,400억 했는데 올해는 2,200억, 내년에는 3,100억, 그다음에 3,600억 계속 우상향이죠. 작년에서는 이제 IT 기업들 물론 흑자라는 기업도 있지만 이제 적자. 그래서 뭐 하이닉스도 적자였다, 뭐였다 그랬는데 적자에서 올해 이제 흑자 전환되고 영업이익도 이제 꾸준히 올라가고, 당기순이익도 작년에서 16억 벌었는데 이제 올해는 277억, 2년 뒤에는 550억. 일단 우상향인데 이게 예측치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반도체 장비주들은 또 때가 되면 저 원전 테마주들 내지는 이제 전선 테마주 움직이듯이 갈 때 되면 걔네들처럼 강하게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애들은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강하게 움직였던 애들이 조정받으면 그런 애들을 사라. 그러니까 얘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갈 때 되면 요거 갑자기 확 움직이면서 막 17%, 20% 움직이잖아요. 그럴 때가 분명히 온다. 그러니까 잘 갖고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테스 상담을 들어봤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최근 들어서 정말 많이 했던 말이 물려도 IT 종목에 물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테스가 또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반등 기다릴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28,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네이버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206,770원에 10% 비중인데요. 네이버가 오늘 종가가 184,700원입니다. 자, 네이버 20만 원 부근까지의 반등 여력이 있을까요, 전문가님? 20만 원까지 반등을 줄 수는 있는데요. 자,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좀 전에도 설명해 드렸지만 차트가 이렇게 생긴 거는 계속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죽은 거 아니에요.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데 죽이면 안 되죠. 잠을 자고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깨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언젠가가 여러분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이거를 올라갔으면 좋겠다, 잠에서 깼으면 좋겠다 하겠지만 대웅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그 라인, 그 일본하고 그런 관계들 뭐 기사 많이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그 라인을 이제 지분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제 악재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 저는 뭐 그것까지 염두에서 얘네들이 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미 주가 차트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시간의 싸움을 가져가야 됩니다. 20만 원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시간과의 싸움으로 좀 오래 걸린다 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말씀드리면 전 차라리 테스를 더 좋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트를 보게 되면 얘는 잠에서 깨 있죠. 날이 서 있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종목을 지금 당장 뭘 공략할 거냐, 뭘 살 거냐라고 물어본다라 그러면 네이버를 사지 말고 테스를 사라고 저는 무조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차트가 달라요. 잠을 자고 있는 애들은 잠에서 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운다고 깨어지지 않아요. 얘네들이 깰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테스도 그 기간을 기다렸다가 지금 깼잖아요. 잠에서 깼잖아요. 그러면 이게 각도가 서 있고 중요한 얘기죠. 각도가 서 있고 날이 서 있는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 네이버는 날도 없고 그렇죠? 그냥 잠자고 있어요. 각도도 없고 그러니까 우하방이기 때문에 지금
테스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이버가 무조건 나쁘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긴 가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둘 다 저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보는데 살 거면 테스 쪽으로. 왜냐면은 패턴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잠자고 있는 종목은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제가 좋은 얘기 해드릴게요. 20만 원 이상은 갑니다. 길게 보세요. 1년 동안 묻어두면 20만 원이 뭐예요? 22만 원, 25만 원. 근데 그래도 지금 산다면 테스 같은 패턴을 먼저 사야 된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가 나쁜 거는 아닌데 조금 오래 걸린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물론 네이버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본다면 매수 단가까지 올라올 여력은 있지만 조금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로 교체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를 주셨어요. 매수가가 27,000원에 비중은 50%인데 오늘 종가를 보면 7% 넘게 오르긴 했지만 23,250원이면 아직 매수가까지는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고요. 50%면 비중도 좀 적지가 않아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까요? 좀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요. 얘는 이제 반도체 쪽도, 반도체 재료 쪽도 있지만 2차 전지로 과거에 움직였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좀 애매하네요. 일단 매수 가격이 좀 높아서 그리고 비중도 굉장히 많으신데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양호하게 조정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반등은 나올 겁니다. 27,000원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차트는 정상적이에요. 상승하고 조정받고 상승하고 여기도 N자형으로 정확하게 상승하네요. 상승 정확하게 했고 정확하게 지금 조정으로 내려왔고 이제 반등을 줄 텐데 이제 수익이 나면 이거를 장기 투자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서부터 좀 비중을 좀 줄이세요. 왜냐면 여기 올라갔다가 이제 지금은 외국인들이 물려 있거나 얘네들이 계속 갖고 있어서 상승은 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 팔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같이 팔아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팔면 같이 나오셔라. 외국인들이 팔지 안 팔지는 모르니까. 어쨌든 수익으로는 돌아설 거니까 그 부분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상담 접수가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정수 전문가님 출연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방송 시간 노려서 다시 한번 접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배트맨 2부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부품주들에 대한 매수 관점은 여전히 유효한 시장이라고 들어봤고요. 삼성전기는 고가 돌파 시도가 임박했으니 보유해보자라고 이야기 짚어주셨습니다. 대원전선은 손절가 2,850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접수 시에 접수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 안내해드리겠고요. 또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